사람들은 이 공급이 없다 뭐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거 보고 몰라요. 언제 느끼느냐? 전세를 얻으러 갔는데 전세가 없어. 집을 사려고 했는데 남편하고 상의하고 올게요 했는데 다음날 누가 계약했대.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 모른다니까요. 현실이 될 때까지 공급 없다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추석 전 9월 26일 공급 대책 나온 거 아시죠? 사실 그거 나오자마자 라이브를 켤까? 근데 연휴 준비한다고 명절 준비한다고 다 바쁘고 한데 또 라이브로 꼼짝 못해 하고 여기 들어야 돼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다. 특히 제가 라이브를 고민하다가 하지 말자 한 거는 내용이 그렇게 기분 좋게 전달할 거나 급하게 준비해야 할 게 별로 없어서 그래도 얘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9월 26일 9.12 공급대책 가져와 봤습니다. 공급대책이라고 하는데 16, 17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급대책을 찾기가 힘들어서 제가 찾은 거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분 솔루션까지 드리겠습니다. 9.12 공급대책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급대책인데 정부가 공급 없어요 먼저 인정했더라. 그리고 이렇다 할 공급대책은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270만 호 그리고 공공으로 한 100만 호 공급 약속을 했는데 이게 얼마큼까지 지켜지고 있는지 이미 보도자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년 대비 그러니까 1월부터 8월까지의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22년도 1월부터 8월 대비 39% 감소.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착공 물량이요. 착공이란 건 이미 공사에 들어간 거, 인허가 받아서 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 3년 안에 입주가 있는 진짜 공급이에요, 이게. 그런데 얘네들은 56% 감소. 심각해요. 진짜 말 그대로 공급 정말 부족할 거예요. 이거를 첫 페이지부터 정부 보도자료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시작이 됐는데 그 공급대책에서 제일 먼저 눈여겨볼 부분들은 3기 신도시 분량에서 10% 정도 공급량을 늘려서 3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급 자체의 증가라기보다는 택지 내에서 자족용지나 공원용지에서 빼서 여기에 더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1기, 2기 신도시에 비해서 3기 신도시는 자족용지라고 해서 베드타운이 되지 않고 판교 신도시처럼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자족용지라고 해요. 그 비율이 13.8%로 1기,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공원용지는 34%. 야, 이거 굉장히 많아요. 3기 신도시는 조금 더 좀 여유 있고 용적률에서도 여유 있는 그런 도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공급 부족하니까 3만 호 정도 주택용지로 더 각출해 보겠다. 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택지를 확보하는 수준인 거지 당장 건설에 들어가는 그런 공급 부분은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3기 신도시 아직 토지 보상도 안 한 데가 있어요. 토지 보상이 돼서 이주하고 철거하고 땅 파기 시작해서 완성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겠어요. 이거 토지 보상 한 데서부터 시작해도 5, 6년인데 아직 토지 보상도 안 됐다? 그러면 5년 안에 공급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택지 확보 수준 정도에서 끝나는 공급 정책입니다. 두 번째, 요거는 조금 마음에 들어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요게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서울 신속통합기획. 서울 신속통합기획에서 진짜 신속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으로 하니까 신속이 그냥 자동으로 완성되더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허가 절차에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등등등 이 인허가 절차를 각각 받아야 돼요. 그러다가 교통영향평가 하나에서 빠꾸를 맞았어. 그럼 모든 사업이 올수업되면서 기다려야 되고 이러면서 시간과 에너지 로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정부 지자체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요걸 통합심의를 통해서
빠르게 진행하게 해준다는 것이 서울 신속통합기획에서 시작돼서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게 일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 같은 개념을 다시 가져온 거죠. 요 부분은 정말 잘했다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업의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누군가 인허가를 신청해야지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건설을 하겠다,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시작됐을 때 속도를 내주는 거죠. 근데 인허가를 아예 안 받는다? 그럼 그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이 부분도 약간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에요. 직접적인 공급 대책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앞으로의 관점에서는 이런 제도에선 굉장히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박수 쳐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거는 PF 대출 완화. 요 부분들은 여러 장의 페이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건설사, 시행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PF 대출 쪽 조금 완화해 줄게, 더 대출해 줄게, 요렇게 해줄 테니까 건축 좀 해봐, 건설 좀 해봐, 요런 건데 저희하고 직접 된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많이 소개는 하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이게 단순히 대출이 없어서 건축을 안 하고 인허가를 넣지 않는 걸까? 그 부분을 짚어봐야 돼요.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세 가지로 짚어봤고요. 좀 의미 있다라고 짚어볼 수 있는 거 한 두 가지 볼게요. 우리가 좀 가액이 작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해주는 그 금액대가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올라갔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3천에서 1억 6천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8천에서 1억으로, 이게 공시 가격이에요. 이런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청약 시 무주택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주택수 계산하실 때 취득시인지 양도시인지 청약시인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청약 시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해준다. 요거 하나 있고요. 재건축에서 진짜 문제됐던 게 뭐냐면 상가 쪼개기. 처음 듣는 분은 그건 또 뭔 소리야 하겠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상가나 뭐 토지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이 지분 쪼개기 문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재건축 같은 건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는 쪼개서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법망을 피해서 상가 지분을 쪼개는 거죠. 심하게는 상가 하나의 지분이 50개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가 하나에 아파트 하나만 줘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50개를 줘야 되는 상황들이 도래해서 사업성을 갉아먹는, 법망을 피한 아주 안 좋은 부분이었는데 이 상가에 대해서도 아파트하고 같이 권리 산정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라는 의미 있는 포인트도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키워드 3개가 있는데 이 중요한 키워드 하나 가지고도 한 페이지를 다 채워도 속이 안 찰 텐데 요 3가지 키워드를 딸랑 4줄로 끝내버린 게 있어요.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재건축 부담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실거주 의무 폐지, 또 하나는 일기신도시 특별법. 이렇게 굵직굵직한 키워드 3개를 그냥 딸랑 4줄로 빨리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그냥 압축하고 넘어갔어요. 이 키워드 속에 사실 공급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제초안 때문에 사업 진행 안 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 이 제초안이 조금 더 현실화되면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이 돼서 사실 도심 내, 특히 서울 같은 곳, 살고 싶은 곳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재건축, 입지 좋은 곳이잖아요. 재건축이니까 제초안이 발목 잡고 있는데 여전히 잡혀있는 상태로 진행하겠다. 또 실거주 의미제, 지금 분양권은 매매되는데 근데 너 팔고 그냥 네가 살아야 돼? 이런 웃기지도 않는 법망 아래 저희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분위기인 거죠. 이것도 굉장히 아쉽고요. 일기신도시 특별법 거창하게 내놨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올수독돼 있는 상태에서 엉금엉금 기어서 이 중요한 부분을 말 안 하고 넘어가자니 찜찜하니까 몇 마디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럼 이번 공급대책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첫째, 정부가 인정했죠? 공급 없어. 정말 미안해.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9.16 공급 대책은 공급 대책이라기보다는 공급자를 위한 대책이었다. 공급 대책을 내놓으려면 이 키워드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데 수요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건설사들이, 시행사들이 바보입니까? 수요 완화해줄게, 집 좀 줘봐. 근데 그걸 사줄 사람이 있어야죠. 지금 분양 잘 되는 데는 몇백 대 1도 나와요. 안 되는 데는 미분양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수요가 있는 곳은 내비둬도 지금 분양하고 있어요. 수요가 없는 곳은 분양 안 하고 있잖아요. 공급이 없단 말이죠. 앞으로 3년, 4년, 5년 뒤에 심각할 거란 말이죠. 정부가 이걸 몰랐을까? 모를 리가 없죠. 그럼 수요를 불러일으키려면 어떤 정책들이 나왔어야 할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수요를 일으키려면 취득세 완화 필수입니다. 12%씩 내고 누가 집을 삽니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실거주 의무제 폐지, 일기 신도시 특별법,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줘야 합니다. 여기에 앞으로의 공급들이 정말 많이 숨어 있거든요. 세 번째, 징벌적 과세에 해당되는 분양권 양도세, 이 부분 정말 문제 있습니다. 1년 미만 77%, 1년 이상 66%. 말도 안 되죠. 너 실거주 안 할 거면 분양 받지 마. 이렇게 아예 정부에서 못 박아놨잖아요. 이렇게 좀 이 부분들이 조금 건드려지면 수요 바로 살아납니다. 정부에서 몰랐을까? 절대 아니지요. 알면서도 건들지 않은 건 수요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 의지가 아주 결연하게 담겨 있는 걸로 제 눈에는 보여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입지 좋은 곳,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은 몇백 대 1로 지금 분양 완판하고 있죠. 그런데 수요 심리를 건드려서 살려놨다? 더 수요가 달라붙는다? 가격이 더 오른다?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가격. 정부는 급속하게 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그간에 급격하게 하락하고 금매가 소진되면서 지금 보합 양세를 보이는 이 상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건 여야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이 가격이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말까지 수요를 진작할 만한, 즉 가격을 건드릴 만한 어떤 정책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론 내볼까요? 정부에서 내놓은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내는 공급 대책 볼 거 없었죠? 기업만 조금 달래주는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앞으로 3년, 4년, 5년 공급 많이 부족할 거예요. 집값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집값이 오르는 거는 공급 하나만 가지고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급만큼 강력하게 집값을 뒤흔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집 없는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집 한 채 있지만 영 마땅찮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 특히 서울 수도권이라면 더더군다나 지방광역시조차도 특별히 공급이 너무 과한 인천, 대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내 집 마련, 또 갈아타기 충분히 고려하시고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hen남님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우리 hen남님이 저한테 요즘 시장 이래서 다들 말도 조심하고 그런데 진아 씨는 왜 이렇게 열심을 내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시장에 있어 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장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눈앞에서 몸소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달려들지도 않아서 차근차근 공부해서 내 집 마련하기는 너무 좋은 시장이라는 걸 다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멤버십도 그래서 이제 시작했거든요. 이 시장이 지나가는 게 아까워서 공부하고 내 집 마련해보자. 당장 나가서 오늘 급하게 뭐 사라? 아닙니다. 차근차근 공부해서 이 정도면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도 적당하고 직장 가기도 좋아 하는 곳에 내 집 마련하기 딱 좋은 시장이다. 내년 선거가 다가오면 또 어떤 부동산 공약들이 나올지 몰라요. 그것들이 수요를 조금 일으켜서 가격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전에 또
다주택자가 꼼짝 못하고 있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 집 마련, 또 안 예쁜 그 녀석 팔아치우고 좀 똘똘한 녀석으로 갈아타기 어떨까? 공부하시고 야무지게 해보세요. 그 공부 저하고 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고 꾸준히 저하고 함께 공부해봐요.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고 찐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오셔서 함께 공부하면 더 좋습니다. 오늘도 미라클